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자주포의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개발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지난 26일 보도했습니다. 155mm 사거리 연장탄으로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 능력이 대폭 향상되고 해외에서는 미국이 개발한 엑스칼리버와의 해외 수출 경쟁이 예상됩니다. 우선 기사의 전문을 보고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K9과 K55 자주포의 사거리를 늘릴 155mm 사거리 연장탄이 11월 초 개발 및 운용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군 및 방위산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새로운 155mm 사거리 연장탄을 K9 자주포에서 운용하면 사거리가 54km로 늘어나 우리 군의 중심지역 타격과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K9 자주포는 사거리 연장탄으로 항력 감소 방식을 사용하는 K307과 K310을 사용했다. 고폭탄이든 K307은 항력을 제거하는 가스 발생기를 탄 끝에 장착해 K9 자주포 기준 최대 40km까지 사격이 가능하다. 반면 자탄 즉 이중 목적 고폭탄을 내장한 K310은 사거리가 36km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이 보다 긴 사거리를 가진 155mm 포탄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핵심 기술과제 응용 연구가 진행됐다. 지난 2014년 제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경쟁 끝에 우리나라의 대표 탄약 제조업체인 풍산이 155mm 사거리 연장탄 시제 개발에 나서게 된다.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기존과 달리 항력 감소 방식과 로켓 보조 추진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특이한 포탄이다. 즉 항력을 제거하는 가스 발생기 사용 이후 내장된 고체 로켓이 점화해 날아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K9 자주포 기준 고폭탄의 경우 54km고 이중 목적 고폭탄을 내장한 포탄은 45km의 사거리를 갖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위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조 원대의 예산 규모를 자랑하는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은 향후 군이 11만 4천여 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현재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2022년경 양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수출 가능성도 커진다. K9 자주포의 경우 터키와 인도, 핀란드와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가 운용 중이며 향후 호주가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폴란드는 K9 자주포의 자체를 도입했다. 운용국 가운데 몇몇 국가는 K307과 K310 포탄을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해 쓴다. 이 밖에 155mm 사거리 연장탄 가운데 고폭탄을 사용하는 포탄은 탄도 수정 신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포탄은 사거리가 늘어나면 오차도 같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군은 155mm 사거리 연장탄 중 고폭탄은 탄도 수정 신관을 장착해 명중률을 높인다는 보관이다. 155mm 사거리 연장탄용 탄도 수정 신관은 해외 도입과 국내 연구 개발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상이 기사의 전문이었습니다.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면 우리나라의 육군과 해병대는 약 1100대의 K9 자주포와 미국의 M1092를 라이센스 생산에 개량한 1000대가량의 K55A1을 운용 중이며 통상의 155mm 포탄 이외에도 국산 사거리 연장탄인 K307HE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K307탄을 이용하면 최대 40km를 목표로 타격할 수 있지만 군은 추가 사거리 연장을 요구했고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개발한 것이 로켓 추진과 베이스 브리드를 조합한 새로운 155mm 사거리 연장탄인 K315탄으로 이 신형 유탄은 점화 직후 공기 저항에 의한 감속을 억제하기 위한 가스를 분출한 뒤 이후에 내장된 로켓 모터를 점화해 사거리를 늘려 최대 54km 앞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 분출이나 로켓 모터 연소에 따른 영향으로 일반 탄에 비해 탄도의 차이가 생기기 쉽고 평균 오차 반경과 파괴력이 떨어지는 것이 별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BAE 시스템이 개발한 GPS 정밀 유도 키트인 LRPGK와 비슷한 것을 개발해 K315탄의 단점을 보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육군과 해병대는 2022년부터 K315탄을 조달할 예정이며 조달 규모는 약 12만 발 정도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K9 도입 국가 중 일부는 한국에서 K307탄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어
해외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방위산업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만약 K315탄이 GPS 정밀 유도 능력을 갖추면 미군의 M982 엑스칼리버탄과 경합하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 155mm 자주포를 보유한 국가의 관심이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중국과 군사적 갈등을 겪은 인도가 미국에 긴급 수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엑스칼리버탄으로 미국과 인도 외에도 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그리고 스웨덴이 채용하고 있고 새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아 잠재적 시장성은 매우 유망하지만 조달 비용이 높은 게 흠이었습니다. 엑스칼리버탄의 조달 비용이 한 발당 약 6.8만 달러나 되기 때문에 엑스칼리버탄보다 값이 싸고 사거리 각인 GPS 유도 155mm 포탄이 나오면 한국 방위산업이 기대하는 해외 수출도 꿈이 아니지만 대규모 양산으로 이행한 엑스칼리버탄도 앞으로 조달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보다도 많은 세계 최대의 155mm 자주포 운용국인 한국군이 대거 도입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어 해외 시장에서 미국의 엑스칼리버탄과 의외로 재미있는 승부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155mm 사거리 연장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GGAM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풍산에서 155mm 포탄의 사거리 연장을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던 기초기술 연구 과제였는데 2014년 말부터 국가연의 핵심 기술 과제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념 연구 모델이 제시되었을 때부터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의 2배에 달하는 사거리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타 국가에서 개발 중이거나 실전 배치한 미국의 M982 엑스칼리버와 같은 유도포탄이나 M115과 같은 정밀 유도킷은 카나드 또는 핀을 이용해 포탄의 자세를 제어하여 정밀 타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GGAM은 아예 포탄의 날개를 달아 활강 비행을 통해 사거리를 전술탄도탄 수준인 100km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GPS IMU 통합 항법 유도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시뮬레이션 결과 바람 등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의 탄약이 6m 이내에 95%의 탄약이 목표물 10m 이내에 탄착했을 정도로 명중률은 높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활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곡사포탄이나 유도포탄들과는 달리 GGAM의 비행 궤적은 포탄이라기보다는 KGGB와 같은 GPS 활공 유도 폭탄에 가깝습니다. 발사할 때도 포탄을 최대 고도에 도달시키기 위해 포신을 최대한 올리고 쏘는데 그 덕분에 포구의 방향이나 장향량에 의해 탄착점이 결정되지 않아 발사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병 레이더에 대한 교란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GGAM은 비행 궤적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적군의 대포병 레이더가 포탄의 발사 위치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물론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면 궤적을 계산해서 추적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게 교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번 시간 동안 자주포는 진지 변환을 완료하고 차탄을 날리게 됩니다. 그럼 또 그거 찾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이렇듯 장점이 많은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세계 최대의 155mm 포 운용국인 우리나라의 전력을 확장할 것이며 K9을 운용하는 국가에도 수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